여 변호사님, 또 하나 정말 또 이재명 민주당을 이해할 수 없는 게 지난번 KBS 사장과 이사진 교체 과정에서도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주저앉혔습니다. 예, 탄핵을 한다니까. 탄핵하면은 식물 직무정지되니까요. 방통위가 돼버리니까 할 수 없이 자진 사퇴를 했어요. 이번에는 이제 MBC 거기는 박문진. 예, 박문진입니다. MBC의 그 지배 구조를 보면은 70%는 박문진이 네. 갖고 있고 30%는 정수장학회가 갖고 있습니다. 정수장학회. 그게 박정희, 네. 유경수 이름을 따서 정수장학회고 그 이사장은 전에 박근혜 네. 전 대통령이 하기도 했습니다만 논란을 빚어갖고 본인은 사퇴를 했는데 어쨌든 대주주는 방송문화진흥회하고 박문진이라고. 네. 그 박문진 이사진이 8월 말로 끝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사진은 9명인데 6명은 여권에서 차지하고 3명은 야권 이사진이 이렇게 구성이 돼서 9명이 되니까 6명의 이사진이면은 과반이 넘으니까 사장도 교체할 수 있고 다 바꿀 수가 있단 말. 그러니까 이 MBC를 자기 걸로 지키기 위해서 지금 MBC라도. MBC는 지금 뭐 확실하게 친야 매체로 보도 보는 거 보면 나와요. 네이밍이 네.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자기들도 정체성을 지금 확고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MBC라도 지켜야 한다. 그러려면은 이 김홍일 네. 방통위원장을 또 탄핵해 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방송법을 바꿔가지고. 예, 먼저 방송법, 박문진 방송 3법입니다. 그 구성을 예. 완전히 그냥 야권 인사들로 가득 채워가지고 아까 6인 3인 여육 야삼이 아니고 예. 거의 뭐 야권으로 깔아버리겠다. 이사진을 21명으로 예, 확대되는데 확대하고 뭐 국회의원 5명, 뭐죠? 방송 언론노조. 미디어학회 6명,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 종사자단체 6명. 이게 저 단체들 전부 다 전부 야권 야권 인사들이 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예. 사람으로 이사진을 다 교체를 우선 해버렸다. 전략을 그 법을 해가지고 통과시켜가지고 윤석열도 또 거부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예, 이미 거부가 됐습니다. 또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다시 재발의를 하겠다는 거죠. 재발의해가지고 우선 그걸 기류를 보는데 그 법 통과되면 또 거부할 거 명백하니까 이게 두 번째 전략으로 그걸 핑계 삼아서 거부권을 핑계 삼아서 그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탄핵시키겠다. 그러면 그 즉시 업무 정지되고 그러면 방통위 그게 의결이 안 되죠. 지금 방통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인데 5명인데. 여야가 3명을 지금 임명을 안 해갖고 2명이 있습니다. 있죠. 위원장, 부위원장만 있고. 그러니까 5명 중에서 2명 이상이 돼야 의결권은 있게 돼야 있어요. 한 명 정지돼 보니 한 명 딱 남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죠. 그러니까 저 뭐 우리 연수원 동기 그분이 지금 부위원장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상인. 위원장 역은 이상인이 예, 부위원장. 이상인 그 저하고 친해가지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걸 노리는데 저번에 이동관 위원장 그 자신 사퇴한 것처럼 이번에도 또 계속 뭐 장군 뜨면 멍군하고 하는 식으로 그 여권에서는 또 김홍일 위원장도 자신 사퇴하는 수순으로 그렇게 가겠다는 거거든요. 아니 탄핵이라는 게 예. 무슨 법이라든가 예. 헌법에 위반돼야 하는데 그냥 너 당신 안 되겠어 해갖고 탄핵해버리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 직권 남용 내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국회의원의 직권을 다수당이라 남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의회 권력을 그러니까요. 활용해가지고 이건 완전히 뭐 입법 폭주도 아니고 의회 폭거 아닙니까? 의회 그러니까 폭거.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 문정역에 보니까 누구죠? 남인순이. 독재를 막자 무슨 하는데 저는 이거야말로 의회 독재 의회 아닙니까? 독재가 사실은 그 서구에서는 의회 독재가 더 문제돼요.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뭐 맘대로 다 해버리니까. 히틀러가 의회 독재로. 그러니까 나치당이라는 그 당이 장악해가지고 독재한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이 국민들한테 이때까지 우리가 하도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대통령 독재란 말이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요. 그 지금은 완전히 의회가 독재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대통령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국회에서 입법을 안 해주니까 대통령 하고 싶은 걸. 그다음 오히려 국회는 자기 맘대로 지금 다 하잖아요. 지금 심지어 그 지원법, 그 행정 처분적 법률이라고까지 나오는 지금 국회가 지금 행정행위까지 다 하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야 이거 진짜 탄핵 제가 그 이 자리에서 몇 번 탄핵과
특검 공화당이라고 두 개만 지금 횡행하는 국회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여권도 어쩔 수 없이 뭐 자진 사퇴시키고 다른 또 방통위원장을 또 임명하겠죠. 하지만 참 한심할 뿐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방통위원장뿐만 아니라 헌정사상 첫 야당 단독 개원도 했고, 그렇죠. 지금 여야 간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합의가 안 되니까 10일 날 네. 자기들이 차지하겠다는 11개 상임위원장부터 전부 선출해 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진짜 뭐 폭주 열차가 막 달리는 거예요. 뭐 몽골 김하병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예. 예. 11대 7로 지금 나누기로는 돼 있어요. 18개 상임위를. 예. 그 만약에 11개 선출하고 또 나머지도 여당이 안 오니까 안 오면 해버리다. 8개도 우리가 해버리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정도면 그러니까 국회 무용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국회가 왜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죠. 서로 아무리 소수당이라도 예. 서로 타협하고 이야기하고 그다음 그러니까 국회가 일방 독재로 안 가기 위해서는 소수당을 인정해 줘야 되거든요. 소수당을 무시하는 순간에 국회는 독주하고 독재할 수밖에 없죠. 그것도 더불어민주당의 독주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독재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자기들은 독재 어쩌고 하면서 지금 완전히 국회 독주로 지금 일방적으로 몰고 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나라가 가서는 진짜 우리가 안 그래도 출산율도 엄청나게 떨어지고 지금 경제 상황도 안 좋고 이런데 정치까지 이걸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나라를 망치려고 지금 가는 폭주 열차에 우리가 지금 저 앞에 낭떠러지가 보이는데 예. 열차가 서지 않고 계속 내림처럼 지금 예. 달려갑니다. 예. 낭떠지로. 예. 이 특히 국회라는 것은 여야 간의 대화 타협으로 이루어져야지만 또 균형과 견제라는 게 필요했기 네.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이 법사위는 야당한테 줘야 한다. 제2당한테. 네. 지금은 뭐 국민의힘은 야당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야당이란 말이에요. 야당. 그렇게 만든 거예요. 국회의장은 제1당.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예, 제1당이 네. 갖고 그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또 막 국회를 끌고 가면 안 되니까 법안 처리라든가 이것을 일정한 제동과 견제를 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은 야당에 제2당한테 주는 걸로 지금까지 쭉 네, 관행이 해왔죠. 되어 왔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운영위는 뭐 민주당 시절이든 또 이쪽 국민의힘 시절에 항상 대통령이든 늘 여당이 해왔습니다. 왜? 거기에 이제 대통령실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관행으로 구조된 이것도 차지해버리겠다는 거고 과방위 여기가 이제 방송 뭐 여기 다 담당하는 위원회 아닙니까? 이 위원장도 좋은 것은 다 가져가고 뭐 별 필요 없는 것은 당신들이 가져가거라. 지금 문체위 이런 거 가져가라는 거고요. 이 국민의힘한테 그래요. 국민의힘은 이거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이제 일방적으로 몰고 가서 다 우리가 18개 상임위 다 갖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요. 민주국가에서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진짜 세계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 중에 이런 나라가 있는지 모르니까 아까 나치 이야기 하셨는데 네. 나치의 최고 그게 수권법 아닙니까? 예. 총통, 히틀러, 여기는 말하면 이재명 대표죠. 한테 모든 권한을 주는 예. 이걸 줘가지고 결국 2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몇 천만 명이 죽고 이랬거든요. 뭐 우리나라에서 뭐 국회가 독주한다 해서 2천만 명이 죽지는 않겠지만은 예. 그 정도로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어떤 국가의 세계 추구 아닙니까? 사법부는 독주해봤자 뭐 거기는 집행권이 없으니까. 예. 그런데 정부가 독주하면 아까 말씀한 대통령 독재가 되는 거고. 예. 그다음 국회가 독주하면은 입법 독재로 나치 같은 괴물 정당이 탄생하는 거고요. 이러면 결국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하면 국민들이 봅니다. 예.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견제와 균형이 없이 어떤 정책이 추진되고 입법이 추진되면요. 왜냐하면 어떤 법이 완벽한 세상의 법이나 정책은 없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지 그게 잘못된 거는 수정해 가면서 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국가가 제대로 가는 거지. 이게 그 고장난 채로 계속 일방적으로 달려버리면은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봐요. 그렇습니다.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MBC
박문진 예. 이사 교체 문제를 가지고 방통위원장을 지금 탄핵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원래 지금 야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안이 2016년에 예. 박근혜 정권 말기 때일 겁니다. 그때 야당이 민주당이었거든요. 예. 그때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처럼 그러니까 이 방송이 정권의 어떤 나팔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의 이사 진수를 그때는 한 열 몇 명으로 늘리고 특히 KBS라든가 MBC의 그런 사장 선출에는 특별 다수제라 해갖고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자 이사진에. 그러면 야당의 동의를 안 받아갖고는 절대 5분의 3이 될 수가 없어. 그걸 다 합의를 해놨는데 문재인이 딱 집권하니까 무슨 소리야. 자기들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문재인이 아니 공영방송 사장이 어떤 신념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이 한마디로 해가지고 그 당시 공영방송 KBS MBC 사장을 강제로 다 몰아내버렸어요. 고대영 사장이랑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갖고 공영방송 김장겸 고대영. 예. 이번에 김장겸은 그래서 국민의힘 아마 비례대표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쫓겨내버리고 공영방송을 자기 정권 나팔수로 만들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만들었던 6대3으로 만들었구만요. 예, 만들었던 사람들인데 지금 자기들이 또 야당이 되니까 또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 정권의 방송을 만들면 안 된다. 방송은 민주화, 방송 개혁을 해야 한다. 언론 개혁을 해야 한다고 지금 떠들고 있는, 지금 언론 개혁이 아니라 언론 장악을 하겠다. 아니, 이렇게 나서는 거예요. 정권의 방송은 되면 안 되고 야당의 편파적인 방송은 돼도 괜찮다는 그건 거예요.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죠. 뭐 자기들이 다수 솔직히 당을 차지하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KBS는 그래도 이제 다른 사장이 이번 여권에서 해가지고 좀 그래도 지금 정상화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럼 MBC라도 뭐 SBS도 있지만 사실 양대 방송 아닙니까? 공영방송으로서 MBC라도 차지해가지고 우리가 주장한 걸 일방적으로 막 보도해야지 균형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대권 가도에서 비단길이 열린다, 꽃길이 열린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때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 야당이 추진하는 모든 거는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대권에 잡느냐 그거예요. 그걸 목표로 그 모든 정책이 집행되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입법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행정부의 수장 뭐 방통위원장이 말은 위원장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장관 아닙니까? 장관급이죠. 독임제 장관이냐 합의제 위원장이냐 이 차이뿐이지 똑같이 장관이란 말이에요. 이 장관을 자기들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슨 위법이나 한 것도 없이 그냥 탄핵시켜버리겠다. 이게 도대체 국정을 도와주는 거고 그러면서도 늘 국정의 뭐 파트너라고 자기들은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입맛에 국정의 해방자 아닙니까? 입맛에 맞게 해주면 파트너고 자기들한테 불리하면 없애야 될 정부고. 큰일입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가면은 나라가 정말 난장판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 중에 힘든 분들이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